이제 1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2-1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어떤 식이 주어져 있는데 좌변은 y가 있고요. 우변은 x에 대한 1차 식이 있으면 이런 식을 뭐라고 하냐면 1차 함수라고 합니다. 1차 함수.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5 이런 식은 뭐라고 하지? 이런 식은 이제 1차 식이라고 하죠. 등호도 없고 y도 없고. 근데 이제 2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뭐라고 부르지? 이런 식은 이제 1차 방정식. x에 따라 참것이 달라지는 식. 근데 여기서 이제 y 좌변에 y만 오고 우변에 x에 대한 1차 식가 있으면 이런 식을 이제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1차 함수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제 이 x 앞에 개수를 뭐라고 하죠? x 앞에 개수를 기울기라고 합니다. 기울기. 기울기 정의가 뭐였지? 기울기는 뭐 이제 어떤 이렇게 이제 x축이 있으면 x축에 대해서 직선이 이렇게 이제 기울어진 정도, 그죠? 네, 많이 기울어 있느냐, 적게 기울어 있느냐, 그걸 이제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정확한 뜻은 뭐분의 뭐였죠? 직선 위에 두 점을 이렇게 이제 연결했을 때 두 점을 A, B라고 하면은 이 두 점 사이에서 이제 x 값이 증가한 양 분의 y 값이 증가한 양, 이걸 기울기라고 우리가 했었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좌표를 만약에 우리가 안다고 하면 좌표를 만약에 안다. 두 점 좌표를 안다. 그럼 x 증가량은 x끼리 뺀차죠. y 증가량은 y끼리 뺀차죠. 이렇게 이제 기울기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수항 x 뒤에 있는 이 상수항은 무슨 뜻이었죠? 상수항은 뭐였지? x에서 0 집어넣으면 y값이 얼마 나옵니까? x 0 집으면 y값이 b 나오죠. b. x가 0일 때 y값 이거 뭐라고 그러지? y절편. 상수항을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지. y절편. 뭐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5 하면은 얘는 지금 y절편이 얼마야? y절편이 5죠. 5. 0,5인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2죠? 네, 기울기가 2니까 오른쪽으로 1만큼 증가했을 때 0,5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은 얼마큼 증가하죠? y값은 2로 2만큼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0,5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라고 하면은 1,7인 점을 지나가는 거죠. 또 다른 지나는 점 1,7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반드시 직선 그림을 그리려면 반드시 몇 개 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직선 그래프를 그리려면 반드시 2개 점을 알고 있어야 돼. 자, 근데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기울기 양수일 때. 오른쪽 위로. 직선의 그래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선 그래프는 1차 함수 그래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고 두 번째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있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기울기를 식으로 나타냈을 때 x 증가량이 플러스면 y 증가량도 플러스죠. 만약 반대로 b에서 a로 봤을 때 x 증가량이 마이너스면 y 증가량도 마이너스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인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근데 기울기가 음수인 그래프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얘는 x 값이 플러스만큼 증가했을 때 y 값은 마이너스만큼 감소해요. 반대로 x 값이 마이너스만큼 감소했을 때는 y 값은 플러스만큼 증가하죠. x 증가량과 y 증가량 부호가 반대야. 기울기 음수인 그래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는.
그래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기울기 정인데 xy 증가량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된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는 xy 증가량의 부호가 서로 같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부호 같다.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이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기울기가 음수면 1차 함수 직선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거기 82쪽을 잠깐 풀어보세요. 82쪽 여기 잠깐 문제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 하셨어요? 82쪽 질문 있을까요? 82쪽. 그래서 1차 함수 관계식에서 x좌표 개수의 기울기
그 다음에 상수항은 y좌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83페이지를 또 보세요. 자, 83페이지는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인데 3-1에 이차함수가 아직 안 들어갔죠. 그죠? 그래도 3-1을 이제 다 했다는 가정하에서 공소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3-1 내용이 끝까지 다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제 y는 ax 제곱 bx 더하기 c 이렇게 이제 좌변이 이번에 이제 y인데 우변이 x에 대한 2차 식이면 이런 식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2차 함수라고 한대요. 1차 함수. 3-1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야. 그럼 2차 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이고요. 특징은 어떤 보이지 않는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특징이 있어. 이건 우리가 축이라고 하는데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이렇게 y 값이 같은 그래프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두 점에서부터 이 축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은 성질이 있어요. y 값이 같은 두 점이야. y 값이 같은 두 점하고 이 축까지 거리는 항상 같은 성질이 있다 이거지. 이거 좌우 대칭이라고 부르죠. 좌우 대칭. 그래서 이제 축이 그래프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꼭지점. 꼭지점의 뜻이 뭐야? 축과 그래프의 교점. 축과 그래프 만나는 점. 이걸 꼭지점이라고 부르고요. 보이지 않는 좌우 대칭 기준선. 이걸 축이라고 부릅니다. 대칭축 또는 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y는 x제곱 이렇게 2차 항만 있는 x에 대한 2차 항만 이런 식이 있잖아. 이런 2차 함수를 기본형이라고 한대요. 기본형. 이 기본형 그래프를 이제 좌표평면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자, 몇 개만 찍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x가 0이면 0이죠? x가 1이면 1, x가 2면 4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또 1이죠. 제곱하니까. x가 마이너스 2면 4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랑 y값이 같아요. 그리고 x가 0일 땐 0인 점을 지나가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하고 2일 때 y값이 같습니다. 이렇게 x값은 다르지만 부호가 다르지만 y값은 같은 성질이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특징이 있는 거지. 이때 이제 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축의 방정식은 이제 y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그래프가 좌우 위 아래로 움직이잖아, 그지? 그럼 축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y축을 방정식으로 뭐라고 쓸까요? y축을 방정식 뭐라고 쓸까요? 우리가 2-1에서 축의 평행한 직선 배웠나? 네. 축의 평행한 직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사분면 위에 3,4인 점이 있어요. 3,4인 점을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식으로 어떻게 썼지? y는 4 이렇게 썼죠. 그죠? 지나는 점의 y좌표 값을 우변에다가 썼잖아, 그지? 그리고 3,4를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식 어떻게 썼죠?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y값 관계없이 항상 뭐가 같아요? x값이 다 같잖아. x가 얼마 더 같아요? 이 정도 x가 3이고 이 정도 x가 3, 다 3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x는 3. x축의 평행한 직선의 점들은 모두 다 y값이 같죠. 마이너스 1,4, 5,4, 2,4 다 y값이 같죠. 그치? y값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직선은 y는 4. x값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직선은 x는 3. 그래서 얘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은 x는 k꼴로식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이차함수에서 축의 방정식도 y축에 평행하기 때문에 얘도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 x는 k꼴로 씁니다. x는 k꼴로 쓰는데 지나는 점이 어느 점을 지나가냐 축이 원점을 지나가죠. x는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x는 0. 그래서 x축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x축은 방정식으로 써라 그럼 y는 0이라고 쓰고 y축을 방정식으로 써라 라고 하면 y축은 x는 0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그치? y축은 x는 0 x축은 y는 0 그치? 그래서 이제 얘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래프죠. 꼭지점이 원점이야.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야. 축의 방정식은 x는 0.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양을 이걸 이제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아래로 볼록. 반대로 이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양은 위로 볼록. 참고로 이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여기 이제 이차함 계수 x제곱의 계수가 양수일 때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이죠. 반대로 이제 이차함 계수의 부호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이차함 계수가 또 결정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폭을 결정해요. 폭. 이 이차함 계수 여기 지금 이차함 계수한테 쓰지 않았는데 이차함 계수를 a라고 했을 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어떻게 되죠? 이차함 계수가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있고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있어요. 누가 더 a 절대값이 더 크지? 2x제곱이 당연히 더 크잖아. 절대값이. 그지? 그럼 얘는 얘보다 폭이 클까요? 좁을까요? 폭이 좁은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둘 다 꼭지점이 원점이잖아. 둘 다. ax제곱꼴이니까. 그지? 네. 근데 하나는 1,1을 지나가고요. 하나는 1,2를 지나가죠. 그지? 1,1을 지나가는 그래프. 누구죠? 마이너스 1,1과 1,1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누구지? y는 x제곱이지. 그지? 네.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1,2를 지나가는 그래프가 누구죠? 1,2와 마이너스 1,2를 지나가는 그래프가 누구지? 네, y는 2x제곱이죠. 그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x제곱의 개수가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폭이 작아서 이렇게 이제 좌우가 이렇게 이제 y축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좌우가 y축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폭이 좁아진다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근데 이거를 시험 볼 때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알 수는 없잖아. 시간이 없어요. 찰칵찰칵.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문제 풀려면 암기를 해야 된다 이거. 계속 결론은 암기야. 성질, 공식, 암기. 판단 없이 생각 없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네 가지가 이제 이차함수 포물선의 기본 성질이야. 응? 모양, 폭, 꼭지점, 축. 근데 얘네들이 이제 평행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평행 이동을 할 수 있다. 얘네들이 이제 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까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그래프가 어디로 가야 돼? 꼭지점이 어디로 가야 돼? 0,0이었잖아. 꼭지점이.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두 칸 2,0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꼭지점이. 네.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되는 그래프는. 맞아요? 그럼 이런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한 그래프는 식을 쓰면 어떻게 써야 돼?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써야 돼.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써야 돼. 마이너스 2의 제곱 써야지. 왜? 얘는 2,0을 지나가니까. 2,0 얘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죠. 지나가려면 대입하면 참이 돼야 되잖아. 그지? 여기 밑에 있는 식이 2,0 지나가요? 여기 2제곱은 0이잖아.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두 칸, x축 방향 오른쪽 두 칸 이동한 그래프식은 뭐다? x-2의 제곱이 돼야 된다. 식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규칙이 뭐지?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한 식을 구하려면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될까요? x 대신에 뭐를 어떤 식을 대입을 해야 될까요? x-를 대입해야 돼. 이게 공식이야. 내가 또 나왔죠? 공식. 외워야 됩니다. 내가 입에서 공식, 성질 이거 떠드는 내용은 다 외워야 돼. 알겠지? 그래야 즉각적으로 문제 풀 수가 있어. 그래서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x-2를 대입한다. 외우기 싫은데요? 본인 선택이야. 시험 결과는 본인 책임을 져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험 결과를 좋게 받고 싶으면은 선택을 잘 하시면 되죠.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y축 3만큼 평이동한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까요? 위로 올라가겠죠. 0,0 꼭지점인 그래프가 위로 3만큼 올라가니까 꼭지점이 어디로 바뀌겠어요? 0,3으로 바뀌겠지.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x제곱 뒤에다 뭐 붙여야 돼? 플러스 3 붙여야 돼. 왜? 얘는 어느 점을 지나가니까? 0,3의 점을 지나가잖아. 0, 3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지? y축,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했을 때 x 대신에 뭐 대입했어요? 주어진 식에서 처음 식에다가 x 대신 뭐 대입했어요? x 빼기 2 대입했잖아.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한 식을 구하려면은 뭐 대신에 뭐 대입해야 될까요? y 대신에 y 빼기 3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처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y 대신에 y 빼기 3 대입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y로 정리하기 위해서 누구 넘겨요? 마이너스 3 넘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좌변은 y, 우변은 x제곱 플러스 3 맞잖아. 0,3 지나가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x축으로 얼마큼 평이동한 관계식을 구하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은 방금 얘기한 이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을 빨리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 합쳐가지고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이제 동시에 xy축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프 어디로 갈까요? 원래 0,0 꼭지점을 하는 이런 그래프였는데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이동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이 몇 콤마 몇으로 가는 거지? 꼭지점이 몇 콤마 몇으로 이동할까요? 0,0인 꼭지점을 가는 이차 함수를 x축으로 오른쪽으로 2칸, y축으로 3만큼, 위로 3칸 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으로 이동할까요? 여기 있던 꼭지점이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겠죠? 여기 좌표 뭐라고 했지? 2,3이죠? 그럼 얘는 식 어떻게 쓰면 될까? 처음에 식이 y는 x제곱이었지. 자, 얘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x-2 대입하는 거 이해됩니까? 네. y축으로 뭐 대입해야 돼? y-3 대입하는 거 이해돼요? 네. 네,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y-3은 x-2 전체 제곱. 맞아요? 방금 내가 떠든 대로 지금 쓴 거잖아. 그지? 그럼 얘를 다시 y로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3 넘겨가지고 자, 그럼 y는 x-2 전체 제곱 플러스 3.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가 누구지? 얘가 처음에 주어진 이차함수 관계식 y는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한 그래프식이라는 얘기지. 요 그래프식이 얘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죠? 그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2,3 집어넣으면 성립해요? 안 해요? 2,3을 지나가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잖아. 2 집어넣으면 y3 나오잖아.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놓을까? y는 fx 여백에다가 좀 적어놓으세요. y는 fx y는 f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또 문자로 하면 또 여러분들 또 힘드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식을 구하려면 주어진 식에다 뭐 대신에 뭐 대입한다?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은 x 대신 뭐 대입해야 돼? x 플러스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야. 반대로 대입하는 거야. y축으로 3만큼 이동했다 그럼 y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돼.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y 마이너스 3은 f x 플러스 2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건 책에 안 나왔으니까 좀 적어놔. 맞지? 저거 하나만 알면 평행 이동한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y는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요. y는 x제곱 그래프는 꼭지점이 0,0이고 이차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축의 방정식은 y축 x는 0이야. 얘를 왼쪽으로 3칸, 위로 1칸 이렇게 이동을 했대요. 이 그래프식을 찾는 거야. 뭐 대신에 뭐 대입해야 되지? 뭐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요? x 대신에 x 플러스 3 대입해야 돼. y 대신에 뭐 대입해야 되지? y 대신에 y 마이너스 대입해야 돼. 자,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한 식을 구해보면 y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3 전체의 제곱 y로 정리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 그래프 식입니다. 근데 얘를 이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 표준형이 뭐냐라고 하면은 주어진 이차함수식이 완전 제곱 더하기 상수함. 어떤 꼴이야? 주어진 식이 왼쪽은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죠? 그죠? 그다음 오른쪽은 상수함.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식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괄호가 없어지죠. 예, 전개를 하게 되면 이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 괄호가 다 없어지죠. 그죠?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이지. 이 그래프 식도 이거고 이 그래프 식도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이 전개했을 때 이 식을 뭐라고 부르죠? 이 전개했을 때 식을 뭐라고 부르잖아.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일반형.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일반형으로 식이 주어졌을 때 이차함수식이 일반형으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를 꼭지점 구하고 y절편 구하고 그래프의 모양 찾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면 이거를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어야 돼. 완전 제곱 더하기 상수한 꼴로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돼.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자, 또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볼게요. 자, y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있습니다. 얘 꼭지점과 대칭축과 그래프를 그리래. 뭘 보라고? 꼭지점 좌표 찾고 y절편 찾고 그래프를 그리래. 얘를 뭐로 고쳐야 돼? 이런 것들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꼭지점은 마이너스 3, 1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차함계수가 1이 아니면 이차함계수로 묶어줘야 돼. 2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상수항 그대로 밖에다가 써주세요. 그러니까 어디만 묶어주는 거냐면 x가 들어간 항만 묶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누구로 묶는다? 이차함계수로 묶는다. 괄호에 뭐 들어가죠? x제곱 플러스 2x가 들어가지?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뒤 상수항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죠? 1차함계수의 2분의 1의 제곱 1차함계수 2분의 1의 제곱 x계수 2분의 1의 제곱이 있어요. 없으니까
더하고 빼는 거야. 이런 거 해봤지? 자, 그래서 이제 요 세 개가 완전 제곱식이 돼서 2 곱하기 x 플러스 전체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D 그냥 나가야 돼요. 이차계수만 곱해 나가야 돼요. 곱해 나가야 돼. 무슨 법칙이야? 분배 법칙이야. 그죠? 사실은 여기 지금 요 세 개 항이 여기 2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얘가 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도 여기 2하고 곱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야지.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1하고 2가 곱해 나가면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여기는 표준형으로 고쳐진 거야. 얘는 일반형, 얘는 표준형. 왜 고친 거죠? 꼭지점과 대칭축과 그래프 모양 y절편 찾기 위해서. 꼭지점이 몇 콤마 몇입니까? 요 0 되는 값 마이너스 1. 뒤 상수항 마이너스 3 찾으시면 되죠. 그다음 대칭축은 누구랑 같아요? x는 k꼴인데 이 k 자리에는 항상 누가 오죠? 꼭지점의 x좌표를 써주시면 돼요. 네, 왜냐면 대칭축은 항상 어딜 지나가니까 꼭지점 항상 지나가니까 y는 x는 꼭지점의 x좌표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 y절편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y절편은 x가 얼마일 때 y값이죠? y절편은 y축과의 교점이잖아. y축에 있는 점은 무슨 좌표값이 0이야? x값이 0이죠. x도 0 집어넣으시면 돼요. 사실은 이 처음에 일반 형식에서 x 0 집어넣는 게 다 사라지잖아 앞에다. 그지? 사실은 일반 형식에서 이 뒤에 있는 상수항이 무슨 절편이다? y절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y절편은 0, 마이너스 1. 만약에 x절편을 구하시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으려면 x축과 만나는 점은 무슨 축 위에 있어요? x절편이니까 무슨 축 위에 있지? 응? 이 포물선 x축과 만나는 점이 x절편이란 말이야. x절편 무슨 축 위에 있죠? x축에 있으니까 무슨 좌표값이 0이야? y좌표값이 0이죠. 그럼 주어진 식에서 뭐 대신 0 집어넣어야 돼요? y 0 집어넣어야지. 그럼 y 0 집어넣으면 이제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0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바뀐 거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응? y 0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죠? x 절편이라는 얘기야. 자, 여기 한번 잠깐 풀어보세요. 83페이지. 화장실 갔다 올게요. 네. 네.
예인, 제이, 수지, 시윤이, 재윤이, 혜성이, 철현이, 승민이, 혜연이. 민선이 좀 이거 좀 외우고 갈까? 가면서 시간 괜찮아? 이거 좀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자, 83페이지 질문 있을까요 혹시? 괜찮아요? 그 다음 8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84페이지는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자, 이걸 뭐라고 부르죠? 세 글자로.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x축이 있어요.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 교점. 이거 뭐라 부르지? x절편. x절편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제목 옆에다가 x절편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죠? 그죠? x절편.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죠.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을 알고 싶어요. 네. 하나는 알파 콤마 0, 다른 하나는 베타 콤마 0. 이 알고 싶어요. 네. 그러면 관계식에다가 뭐 대신에 0을 대입해야 되지? 주어진 관계식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식의 이차함수식이 주어져 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알고 싶어요. 그럼 주어진 식에다가 뭐 대신 0 대입해야 될까요? x절편은 무슨 축 위에 있어요? x절편은 x축 위에 있는 점이지? x축 있는 점이니까 무슨 좌표값이 0이야? y좌표값이 0이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뭐 대신 0 대입해야 돼? y 대신 0 대입해야 돼. 이해가 될까요? 네. y 대신 0 대입하시면은 식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식이죠? 이런 식 어떤 식이라고 부르지? 2차 방정식. 2차 함수식에다가 y 0 대입하시면은 무슨 식이 돼요? 2차 방정식이 돼요. 선생님이 어디 유튜브에서 이제 그걸 봤거든? 경계성 지능 들어봤어요? 경계성 지능?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라고 부르는 지능이 있대. 그게 IQ 70이래요. IQ 70 미만은 장애야. 근데 장애는 아닌데 일반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장애인 지능을 갖는 사람들하고 경계 있는 지능을 갖는 사람들이 있대. 70에서 85. 그 사람 특징은 느리고 판단을 빨리빨리 못하고 느리고 뭐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 그런 해당되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잘할 수 있는 다 재능이 다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근데 이제 관심이 조금 여기보다는 다른 데 좀 더 많이 있고 집중력이 조금 길지 않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조금만 쳐다보시고 조금만 들으시면은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20점짜리 학생도 가르쳐 봤는데 90점이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그냥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야. 단지 게임에 조금 빠졌을 뿐이야, 걔는. 그죠? 근데 지금 점수가 안 나온다고 본인 실력에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내가 조금 노력을 조금 다른 데다 쏟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것이. 그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을 구하면 두 근이 나오죠. 두 근이 이제 결론은 뭐야? 2차 함수의 x절편이다. 알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좀 풀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숙제는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네. 민건이하고 도현이는 수요일까지 좀 틀린 거 좀 외워와. 네. 허수량 안 내신 분은 좀 수요일까지 네, 내겠습니다. 저 지금 밥 먹고 다음 시간부터. 네, 밥 먹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가지고 오세요. 근데 이제 그 교재 검사 기간 날짜는 선생님도 좀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내면 이제 좀 손해보자고. 네, 알겠습니다.